안녕하세요. 자포 김종성입니다. 서울 아파트 투자 어디에 해야 할까요? 특히 이제 소액 투자자로서는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투자 지역은 어디일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잘 선택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은 단기간에 가격이 올라서 매도를 하면 기본세율 40%에 중과 20%가 붙잖아요. 거기에다가 농어촌 특별세까지 포함하면 66%가 되죠. 뭐 또 취등록세, 이제 또 내년부터는 취등록세도 오른다고 하잖아요. 3주택까지는 괜찮지만 4주택인 것부터는 4.4%, 그러면 어떻게 돼요? 4.4%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9억이 넘는 것은 또 취득세가 더 높죠. 물론 안 오른 것보다 훨씬 좋죠. 그렇지만 생각만큼 많이 남는 것은 아니니 잘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똘똘한 한 채가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람들이 법인 투자가 유행처럼 이렇게 번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법인 투자한 것도 대출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자금 출처를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유념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 1가구 1주택인 사람에게는 서울 실거주를 하면서 투자하는 것이 아주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서울에서는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뉴타운 지역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입시 제도가 바뀌죠. 수시 비율을 낮추고 정시 비율을 높이다 보니까 학원이 발달하는 지역이 앞으로 투자 유망 지역으로 또 떠오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대치동 학원가, 뭐 누가 모르나요? 너무나 비싸죠. 그 다음에 목동 학원가, 여기도 너무나 비쌉니다. 또 더군다나 목동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들이 많죠. 다 구축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굉장히 비쌉니다. 또 세 번째로는 노원구 중계동 은행 사거리가 들을 수 있죠. 말을 하자면 대치동, 그 다음에 목동, 중계동, 그 중에서 중계동 은행 사거리 쪽이 가장 저렴합니다. 중계동 은행 사거리 쪽에는요, 몇 가지 유명한 단지가 있습니다. 단일 평형으로는요, 청구 3차 33평짜리입니다. 건영 3차 이쪽이 조금 단일 평형들이 있어서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단지는 평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5단지, 7단지, 6단지, 이제 4단지까지. 최근에 이제 4단지까지는 또 동북선 전철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좀 큰 평형으로는 내미안 청구 라이프 아파트, 내미안이 아니고 라이프 청구 동아 아파트인가? 하여튼 라이프 청구 아파트 이쪽이 또 대형 평형으로는 또 인기가 있는 아파트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계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대학교 가면 다 떠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순환이 상당히 잘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회원 독립님이 1년 됐나요? 1년 됐는데 5단지 하나 샀는데 그게 이제 6억 200인가 샀는데 지금 8억 가니까 뭐 한번 그보다도 좀 또 작은 평형도 이렇게 한번. 그런데 이제 전세 가격이 낮아서 투자 금액은 많이 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학원가는 도시가 발달하면서 유흥업소가 없어야 발달해요. 많은 도시 중에 중심 상가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학원들이 쫙 들어가는데 문제는 거기에 유흥업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원가라고 말할 수 없는 입지 조건을 가진 곳이에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대치동, 그 다음에 목동, 그 다음에 중계동 은행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학원가에 그런 유흥업소가 없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후곡마을, 일산 후곡마을, 일산역 앞에 있는 후곡마을, 그것도 학원과도 그것도 유흥가가 없다는 거, 그렇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방송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기름 뉴타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기름 뉴타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단지별로. 기름 뉴타운 지역 중에 5구역이 지난 8월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서 기나긴 17년간의 긴 세월이 이제 마지막 정리가 들어갑니다. 기름 뉴타운 중에 가장 늦게 개발된 곳이기 때문에 상당한 프리미엄 붙은 아파트입니다. 이것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름 뉴타운 1단지 볼까요? 기름 뉴타운 1단지는 4호선 기름역에 역세권이 붙어있는 아파트입니다. 또 단지 안에 수녀원이 있어요. 수녀원이 품고 있어서 어떤 분들은 성세권이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곳을 유심히 임장을 해 보았어요. 장점은 지하철이 가깝고, 그 다음 기름 시장이 바로 인접해 있어요. 또 요즘에 기름역 주변을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기름역 앞에 있는 조그마한 한 3층짜리 상가들을 전부 다 철거하고 걷다가 두개동에 주상복합이 들어설 겁니다. 또 일설에 의하면 기름 지하철이 그 지하로 통하게 한다고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기름 뉴타운 중에 1단지가 굉장히 장점이다. 그런데 사실 이곳은 모든 것이 한 상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물론 저쪽 끝에 2단지, 3단지, 4단지는 지하철역과 좀 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단지 여기 세대수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사무소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와 연임 맞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는 것도 큰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곳에 갔을 때 어떤 곳에 한번 낚인 적이 있어요. 그분은 엄청나게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리고 물건 있으니까 바로 오라고. 그래서 가봤잖아요. 갔더니 금방 나갔다고. 이렇게 낚이는 경향이 있어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만나는 것, 그것은 큰 행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1단지 상가동에 서울공인중개사무소가 있어요. 1단지 상가동에. 좀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거기 가보면 엄청나게 친절하게 잘해줍니다. 그리고 책임성 있게 중개조사를 해요. 매매도 그렇지만 그것과 합쳐서 연결해주는, 어떻게 보면 매도자 입장에서 또 어떻게 보면 매수자 입장에서 굉장히 잘 일을 합니다. 혹시 이곳에 가신다면 제 얘기를 해보면 아마 잘 해주지 않을까? 좌포 김종성이 얘기하면 아마 잘 해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선전같이 들리죠? 선전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경험했던 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드리고 싶어요. 낚싯밥 되지 말라는 겁니다. 지난 가을에 우리 회원 한 사람이 기름동에 있는 동부 센트럴빌을 매입했는데 이때도 이 부동산 사장님하고 거래를 했습니다. 1단지 상가에 있는 서울공인중개사무소, 아마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나올 겁니다. 굉장히 친절하고 잘 하니까 서울공인중개사 한번 검색해서 이쪽에 가신다면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름 뉴타운 2단지를 한번 볼까요? 기름 2단지는 푸르지오예요. 2단지와 3단지는 한 단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거니? 과일실을 하나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2단지는 기름 뉴타운의 가장 안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경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제가 어떤 분을 추천했는데 그분은 그때 우리 부모님 친구예요. 부모님 친구인데 찰스라고. 그때 작년 여름엔가 우리 부동산 경매 더리집 카페, 제가 운영하는 부동산 경매 더리집 카페에 경매 기초반이 새싹반에 들어왔는데 그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실거주를 고민해서 제가 2단지를 추천했는데 갔다 와서는 안 한다고 그러더래요. 왜 그런 거니? 오르막이 너무나 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어디 쪽에 샀냐면
번동 쪽인가를 샀는데 얼마나 오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때 우리 찰스가 2단지를 샀다면 지금 대각 한 1억 5천 이상은 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제 여기는 좀 부정적인 것이 이제 오르막이 심하다는 거. 그런데 잘만 사면은요 그 남산 타워가 조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단지는 기론초등학교가 배정되고 중학교는 기름중학교가 배정이 돼서 뉴타운에서는 학세권으로 이렇게 쳐져요. 이 뉴타운 중에 이 기름 뉴타운 중에서는 그래서 좀 선호도가 높습니다. 또 이제 기름 2단지, 3단지 같은 경우에는 기름 3단지 같은 경우에는 2단지와 3단지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다른 지역보다도 높아서 소액 투자자들에게 투자하기는 조금 상당히 적합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3단지는 기론초를 품고 있고요. 이것이 큰 장점이죠. 두 단지 다 2억에서 3억 정도 투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가끔은 초급매로 물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2018년 2월 달에 4,900만 원 투입을 해서요. 하나를 매입했는데 지금은 대략 2억이 올라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름 뉴타운 4단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4단지는 대림아파트예요. 이곳은 이제 기름초와 기름중에 배정되는 학세권 아파트인데 다만 또 단지 안에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입시 성적도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이곳은 기름의 은행사거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2단지와 3단지보다는 좀 비싸요. 또 여기는 남향이 많아요. 이곳에서도 일 잘하는 부동산 사장님 한 분 계세요. 4단지 앞쪽에 상가동이 있는데 이곳에 박사부동산이 있어요. 이것도 이분들도 물건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 동네에서 오래됐어요. 그래서 동네를 쫙 깨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일을 책임있게 잘한다는 겁니다. 책임 중개를 해줘요. 이곳에서 우리 회원들이 많이 했어요. 4단지 앞에 있는 박사부동산 가서 제 얘기 하십시오. 그러면 특별히 잘 대접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기름 뉴타운 5단지 한번 볼까요? 기름 뉴타운 5단지는 2단지, 3단지 그리고 4단지보다 오르막이 덜한 단지예요. 그리고 미아초등학교가 바로 있는 초품화 단지라서 여기도 인기가 좋습니다. 또한 기름 지하철까지는 도보로도 갈 수 있는 약간은 좀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10분 안에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서 다만 하나 단지 자체는 좀 작습니다. 한 600에서 700세대 정도가 되는데 그래도 아주 위치가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기름 뉴타운의 최강자인 6단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2018년도 초에 6억 원저리에서 가격 협상됐던 것들이 일주일에 막 4천만 원씩 오르더라고요. 이때 이것을 샀어야 됐는데 가격 협상에서 실패를 하는 바람에 못 샀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기름 1단지 상가동에 있는 서울부동산, 서울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4단지 앞에 박사부동산을 만났다면 그때 이거 샀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못 만나가지고 이걸 못 사고 놓쳤는데 지금은 10억이 넘어가 버리죠. 4호선 기름역 초역세권에서 기름 뉴타운 중에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기름 뉴타운 6단지. 단지에는 이제 오르막이 없고 모두 평지예요. 그래서 좀 생활하기가 좀 편합니다. 더군다나 6단지 주변으로는 롯데캐슬 클라시아, 또 기름문화 복합 미디어 센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역 주변 역세권이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이때 이걸 못 산 것이 두고두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기름 뉴타운 1단지하고 기름 뉴타운 6단지하고 마주보고 있어요.
두 개 다 초역세권입니다. 초역세권. 하여튼 그래서 한번 한번 이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기름두타운 7단지인데요. 7단은 두산이에요. 두산. 단지 이제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요. 기름두타운 중앙 안에 가운데 있는데 기름두타운 8단지 또 8단지는 개성고등학교를 품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서도 5단지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근데 8단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간선도로가 하나가 수고만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앞쪽, 뒤쪽 그렇게 나눠요. 앞쪽이 비쌉니다. 뒤쪽은 좀 싸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오르기도 앞쪽이 더 먼저 올라요. 근데 이제 소액 투자자들은 앞쪽을 못 오잖아요. 그래서 좀 저는 뒤쪽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쪽을 하면 훨씬 좋은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앞쪽이 오르면 뒤쪽도 따라 올라간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8단지도 눈여겨봐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단지죠. 6단지 말고는 2단지가 가장 평탄하다고 할까? 단지 가운데 이렇게 조경이 있는데 이렇게 물도 흐르는 그런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9단지도 살기가 편한 단지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름 뉴타운을 끝낼 수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기름 3구역 기름 동부 센트럴빌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3구역은 센트럴빌, 2구역은 기름 네미안 센터피스가 들어왔고요. 3구역은 롯데캐슬 클라시아가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부 센트럴빌 아파트는요, 5단지와 함께 미아 초등학교를 같이 이용하고 있어요. 지하철은 미아 사거리역과 기름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최근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우리 회원 한 분이 이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계약을 9월 말경에 했어요. 9월 달에 했습니다. 9월 초에나 중순경에 계약을 했고요. 근데 이사를 한고 이게 이제 이분이 11월 하순경에 이사를 했는데 지금 매매가 대비 1억 이상이 올라버렸습니다. 1억 이상. 이분이 6억 채 6억을 주지 않았는데 지금 매물로 나온 것은 7억 3천이 나오는 걸 보니까 6억 8천에서 7억 3천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샀죠. 잘 샀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 서울부동산에서 소개를 해줬는데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도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기름 2구역이요. 네미안 센터피스. 여기 너무 좋아요. 기름동의 대장 아파트죠. 대장 아파트. 현대백화점을 품고 있고요. 미아 사거리역 역세권이고요. 길 건너에는 롯데백화점이 있습니다. 차후에 나중에는 이제 미아역 사거리 정거장 지하철역에 동북선 경전철에 합승해요. 경북선 경천철. 그 다음에 또 있죠. 강북 순환선이라고 목동에서 상계동으로 갈 수 있는 거. 이제 그것은 기름역으로 갈 거예요. 기름역도 더블 역세권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미아 사거리역은 동북선과 그 다음에 4호선, 그 다음에 또 4호선은 당고개역에서 남태령까지 급행열차가 또 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상계역에서 서울역까지가 17개의 지하철역이 있다는데 만약에 급행이 되면은 7개 역만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계역, 당고개역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 접근이 상당히 빠르니까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아까 여기 기름 센터피스 롯데 기름 네미안 센터피스 이게 지금 기름동에서는 대장 아파트다. 그렇게 한번 이 얘기를 해보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나 비싸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이제 기름 2구역에는 롯데 크라시아가 지금 공사 중에 있죠. 분양권만 피도 몇 억이 지금 올랐다고 합니다. 3, 4억 올랐다고 하네요. 그래도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돈이 있다면 이것도 한번 도전해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 중입니다. 바로 롯데 크라시아하고 레미안 센터피스 붙어 있어요. 뒤쪽으로 동부 센트럴벨이 있고, 이제 이것이 한 권역을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가 롯데 크라시아는 기름역 쪽이 조금 가깝고요. 그 다음에 레미안 센터피스는 미의 역 쪽이 다 가깝지만 다 기름역이나 미아 사거리 역을 다 이용할 수 있고, 그 중에 가장 저렴하고 투자하기가 좋은 것은 동부 센트럴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름 뉴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관심 가져야 될 게, 뉴타운은요, 여러분들 잘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이 얘기를 했지만, 가제율 뉴타운 지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도 더 오를 겁니다. 앞으로 더 오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장위 뉴타운, 여기도 단지가 상당히 큽니다. 여기 호재가 많습니다. 이건 또 다음에 한번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